안녕하세요. 닥터 부자 아빠입니다. 네, 오늘 주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일기 신도시 대신에 이 지역으로 가라. 한 5년 내외 정도 되면은 7억 이상 벌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네, 기사를 좀 몇 개 보겠습니다. 집주인이 3억 원 이상 올려달래요. 전세 대란 온다. 라는 기사고요. 여기 원인이 요거죠. 이제 8월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첫 만료가 됨으로써 집 가격이,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현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데 사실 벌써 시장에서는 이미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 추이입니다. 4억이었던 게 지금 6억 7천까지 올라왔는데요. 이게 이제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서울 주택 전세 가격 전월 대비 이제 등락률인데, 조금 이게 상승률이 둔화가 됐다가 3월을 기점으로 이게 다시 좀 올라가는 게 이제 보이시죠? 그래프상에. 뭐 아니나 다를까 한 단지, 보라매 SK뷰 전용 84 같은 경우에는 이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2년 전에 6억 원에 계약한 전셋값이 13억 원까지 급등했다. 그래서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라고 하고, 뭐 기름 일대에 있는 기름 뉴타운 3단지 푸르지오도 전용 84짜리가요. 2년 전보다 이제 3억 원 이상 오른 7억 7,500만 원을 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이제 세입자는 경기도 쪽을 알아보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관련 국정 과제를 발표를 했는데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 공급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거고요. 공급을 이제 민간으로 좀 확대를 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분상제라든가 안전진단 등 제도를 조정해가지고 주택 공급을 좀 확대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요거죠.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해가지고 10만 가구 이상 공급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죠? 그 두 번째는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 이 종합부동산세 체계 개편 및 중장기적으로는요, 이제 재산세와 이제 통합, 그러니까 종부세 자체를 이제 없앨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이거는 이미 발표를 했죠.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중과세가 배제됩니다. 뭐 장기 특별 공제까지 받을 수 있겠죠. 중과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게다가 이제 중과세 정책도 이제 전면 재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는 LTV 최대 상한을 80%로 완화해주겠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외에도 LTV를 뭐 합리화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뭐 70%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일기 신도시는 지금 매물을 집어넣는 집주인들이 많아지고 있고, 지금 호가가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기 신도시 대선 이후에 2개월간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일산, 그리고 중동. 이게 분당이겠죠? 기사에도 오타가 있네요. 그리고 3본, 평촌 순서로 상승폭이 크고요. 단 요겁니다.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여기가 뭐 10년 내에 재건축이 되기는 조금 어렵고요. 10년 이상 걸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투기 방지 대책까지도 같이 발효를 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가 전매 제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단순하게 여기를 산다? 그거는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실소유자, 실수요 입장에서 이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네. 즉 이거죠. 분당의 이 평균 용적률 자체가 좀 높죠. 평균을 보면은 180%가 높고, 일산, 뭐 평촌, 삼본, 중동 순서로 이렇게 높은데, 용적률 좀 상향을 해가지고 특별법을 해서 사실 재건축을 좀 해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최근에 뭐 시세가 조금 오르고 있는 건데요.
뭐 여기도 나오죠. 10년 이상 걸리는 만큼 이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게 변수도 많고요. 그리고 위에 정권이라고 하는 게 5년에 또 바뀔 수도 있다 보니까요. 이렇게 장기간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청년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LTV를 80%까지 완화해주겠다라는 그런 기사인데, 뭐 생애 최초뿐만 아니라 생애 최초가 아니더라도 LTV를 70%까지, 그리고 이미 주택이 있는 분들도 현재는 주택이 있으면 대출이 0이잖아요, 0. 근데 이거를 30%에서 40%까지는 완화해주겠다라고 합니다. DSR 산정 시 청년층 미래소득을 좀 반영해가지고 DSR이 실질적으로 완화가 되진 않겠지만은 완화하는 효과는 조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LTV 자체만 완화한다고 해서 사실 뭐 DSR까지 같이 완화를 하지 않으면은 대출 한도는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구독자 사연을 같이 보겠습니다. 40대 후반의 대기업 직장인이시고요. 앞으로 5년 해외 주재원 근무를 나가게 됐습니다. 뭐 현재 미사에 1주택이 있는데 요걸 이제 비과세 받으면은 이제 5억의 현금이 생기는 거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신용대출을 한 1억 정도 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억 정도로 강동 내 신축급 아파트를 갭으로 사 놓을지, 그죠? 아니면은 5월 분당 한솔주공 5단지나 시범단지를 매수해 놓고 갈지 고민이 됩니다. 5년 이상 주재원으로 가니까 실거주는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참고로 직장은 이제 강남 쪽이고 5년을 귀국했을 때 시세가 가장 많이 올랐으면 하는 지역을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가장 우선순위가 좀 낮아 보이는 게, 강동 같은 경우에 뭐 신축, 준신축을 갭으로 사는 거는 가장 우선순위가 좀 낮아 보여요. 즉, 시세 차익 측면에서요. 물론 오르기는 할 텐데, 이런 정비사업 구역 대비는 많이 오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선순위가 저는 가장 낮을 것 같고요. 이제 3번으로 체크를 해보겠고, 한솔주공 5단지하고 시범단지는 뭐 잘 아실 텐데 성격이 다릅니다. 그죠? 한솔주공 5단지는 리모델링이고요. 시범단지는 이제 재건축이 될 단지라고 좀 봐야 됩니다. 즉 기간으로 봤을 때 한솔주공은 그래도 한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한 5년 정도 지나면 신축이 되겠죠. 근데 시범단지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투자 기간을 5년으로 본다라고 하면 한솔주공이 우선이고요. 뭐 10년 이상도 본다라고 하면 이제 시범단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 기간에 따라 다른데 뭐 5년 이후에 뭔가 시세 상승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한솔주공이 조금 더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번으로 체크를 해드리겠고, 이거 외에도 이제 저는 직장이 이제 강남권이니까요. 강남권하고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비사업 구역을 한 6억 정도로 검토를 해도 저는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가 사실 시세는 말씀하신 지역들보다는 더 많이 오를 것 같기 때문에 여기를 저는 한번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네, 뭐 직장이 이제 강남입니다. 약 2년 전만 해도요, 사실 한 2년 전만 해도 강남권 내에도 한 5억에서 6억이면 특히 뭐 방배죠, 방배 재건축도 접근이 가능했던 금액이에요. 심지어 급매물은 요거보다 실투자금이 더 적었었죠. 근데 현재 시점에서 방배는 거의 10억 이상 있어야 되죠. 아무리 초기 단계도 10억 이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그럼 인근 지역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저는 뭐 사당을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강남 바로 옆이니까요, 그죠? 서초 바로 옆이고요. 행정구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이고요. 이제 사당동에 가 보시면은 빌라가 하나 있을 겁니다. 빌라, 요 지역인데요. 번지수를 보면은 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입니다. 이 지역이 일반적인 빌라는 아니고요. 사당 5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지역입니다. 현재 매매가를 보면 7억 5천 정도 되는데
전세가 한 1억 3천 정도 껴 있으니까 한 6억대 정도면은 이제 검토가 가능한 겁니다. 요게 아마 물건 자체가 좀 작아 보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 25평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 신축 아파트를. 요거보다 조금 더 큰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를 우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거는 뭐 30평 이상을 좀 받을 수가 있을 테니까 요게 더 시세 차익이 더 높을 겁니다. 즉 사당 5구역 같은 경우에는 507세대 신축의 아파트로 재건축이 됩니다. 지역이 여기죠? 여기 사당역에서 상대적으로 좀 가깝습니다. 물론 여기가 구릉지이긴 해요. 여기 나오죠.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특별 건축 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특별 건축 구역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 자유롭고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한 사업의 특성에 맞게 이런 용적률이라든가 건축물 높이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 제도고 사당 5구역이 선정이 된 겁니다. 세대수 자체가 많지는 않은데요. 워낙 입지 자체가 우수한 지역이니까 투자성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평형 자체는 사실 크면 클수록 유리합니다. 세사익 측면에서요. 네, 전 여기를 조금 좋게 보는 이유가 이 단지 구성을 쫙 보면은 대지가 높은 쪽으로 테라스를 두는 테라스 하우스형 건물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 바로 옆에, 그러니까 서울 한복판에 이런 테라스형 하우스는 굉장히 메리트가 좋죠. 그러니까 여기를 한번 투자로 검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5년 내에 내가 거주할 필요가 없다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가 28년도 정도에 될 것 같으니까 사업의 속도도 굉장히 좀 빠른 편입니다. 네, 뭐 주변 시세를 한번 볼까요? 주변에 보면은 여기가 보면은 뭐 사당에 통합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구역이 있고 아래쪽에 레미안 이수역 로이파크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좀 상대적으로는 신축입니다. 한 4년 차 정도 된 단지인데 34평형을 보면은요 호가가 한 19억 내외 정도도 합니다. 뭐 최근에 보면 20억 이상의 호가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단지하고 그렇게 먼 지역이 아니죠. 사당 5구역이 더 미래 시점이다 보니 이 이상의 시세로 형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지도를 한번 크게 한번 보면은 바로 위에가 이제 반포죠. 반포일 때는 지금 시세가 국평 기준으로 45억에서 50억까지도 하고요. 이제 한강변일 때 지금 뭐 또 재건축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고요. 아래는 지금 방배죠. 방배도 보면은 재건축의 속도가 좀 빠릅니다. 이미 관리 처분 상태에 있는 구역들이 좀 많고 여기도 입주를 하면 평당 1억은 넘을 거예요. 그래서 35억에서 40억도 갈 수 있는 지역이고요. 바로 위에는 흑석이 있죠. 흑석 같은 경우에 한강변에 있는 단지가 하나가 있죠. 거기가 지금 25억에서 이제는 뭐 30억을 향해 가고 있고 왼쪽에 보면은 노량진 뉴타운이죠.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입주를 한다라고 하면 신축의 아파트 기준으로 25억이 넘을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 그 중심에 사당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상대적으로 저는 저평가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런 식의 한번 선택지도 있으니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8월 계약갱신 청구권 첫 만료가 되죠. 그래서 전세 대달이 온다. 이미 서울권 주요 지역은요 전세가가 상승 중에 있어요. 그죠?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국정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카테고리라고 보면 되겠는데 1기 신도시 특별법 공급 측면에서 그리고 세제적인 측면에서 부동산 세제를 완화해 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대출입니다. 대출 규제도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단 이제 DSR 부분이 어떻게 될 건지가 이제 관건일 것 같아요. 이미 1기 신도시는 이제 호가가 좀 상승세에 있고요. 단 여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한 40대 중반 대기업 직장인 분께서 한 6억의 갭 투자인데요.
내가 5년 내에 본다라고 하면 한서울주공 5단지고 10년 이상도 들고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분당 시범단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추천구역을 5년 내외 수익이 좀 높아 보일 지역은요. 이제 사당 5구역이니까요. 여기를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전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 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